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박연자, 올해 68입니다. 30년 넘게 분식집을 했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없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무릎이 아프고 가끔 어지럽기도 해서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면 자석으로 붙어 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 미경 씨가 혼자 사시니까 요양등급이라도 받아놔요라며 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한데 요양등급이라니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숨이 차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요양등급 신청 도와드리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문요 양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류도 대신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무료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혼자서 서류 작업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도와준다니 고마웠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전화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최성훈이라는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고 함께 온 여자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최성훈이고 이쪽은 저희 센터에서 행정 업무 돕는 한지수 씨예요. 한지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서, 진단서 양식, 복지 혜택 안내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시죠? 저희가 병원 동행도 해드리고 서류도 다 챙겨드릴게요. 어르신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이라는 말에 저는 무심코 서랍에서 빨간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최성훈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청서고 이건 동의서예요. 저희가 어르신 대신 복지센터 가서 접수해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대신 해준다니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왠지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한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다들 이렇게 하세요. 혼자 하시려면 복지센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집 열쇠 여분 있으세요? 다음에 병원 모시고 갈 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요. 어르신이 문 열러 나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최성훈이 저희 센터는 신뢰가 생명이에요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사랑요양센터 센터장 최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신발장 위 작은 그릇에서 여분 열쇠를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필요할 때만 쓸게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최성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받으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최성훈과 한지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까지 태워주고 진료실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의사 선생님한테 무릎 아프고 어지럽다고 꼭 말씀하세요. 그래야 등급 잘 나와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최성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받으셨네요. 이제 복지센터 가서 접수만 하면 돼요. 차 안에서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집에 계신 분 없으시죠? 보호자 같은 거?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럼 저희가 보호자 역할 해드릴게요. 나중에 서류 처리할 때 편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미경 씨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이것저것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자 씨 요즘 집에 누가 자주 오던데요? 아, 요양등급 신청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복지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미경 씨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직접 전화 오는 경우는 드문데. 혹시 센터 이름 뭐래요? 사랑요양센터요. 미경 씨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자 씨 너무 믿지는 마세요. 요즘 그런 데서 노인 상대로 이상한 짓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성훈과 한지수는 친절했고 실제로 병원도 데려다 줬습니다. 미경 씨가 괜히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등급 심사 날짜가 잡혔으니 센터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성훈에게 연락하니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일 복지센터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최성훈 옆자리에 앉아서 번호표를 기다렸습니다. 한지수는 창구 쪽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센터 직원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성훈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서류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구 쪽을 다시 봤지만 이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찰에 적혀 있던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그 이름을 되뇌며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성훈과 한지수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이야기를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호자 서류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과 도장 자국만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서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호자 서류가 이상하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최성훈과 한지수는 친절했지만 문득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메모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전화번호.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서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 직원이었지만 제가 다시 센터에 가면 최성훈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최성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추가 서류가 좀 필요해요. 내일 집에 들러도 될까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추가 서류라니 또 무슨 서류일까요? 또 도장을 찍으라고 할까요? 저녁이 되어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미경 씨는 금방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의 속삭임, 최성훈의 추가 서류 요구, 여분 열쇠까지 건넨 것. 미경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자 씨 열쇠를 왜 줬어요? 그 사람들 믿어도 되는 사람들인지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도와준다고 해서.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복지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그 센터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박연자 어르신 맞으시죠? 네, 서류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란에 최성훈 씨로 되어 있네요. 보호자요? 전 보호자를 지정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위임장이랑 대리 신청 동의서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위임장? 대리 신청 동의서?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찍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경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보호자 서류가 이상하다는 것. 제가 모르는 사이에 최성훈이 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최성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추가 서류 필요해서 내일 오후에 들러도 될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추가 서류, 또 무슨 서류일까요? 또 제 도장을 찍으라고 할까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계좌 관련 서류 좀 받으려고요. 요양 서비스 비용 자동 이체하려면 필요해요. 계좌 서류.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복지센터에 전화했는데 보호자가 최성훈 씨로 되어 있다던데요. 전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최성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이 도장 찍으신 동의서예요.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거죠. 다 어르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센터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한지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해요. 복지 혜택 받으시려면 보호자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의 속삭임, 미경 씨의 경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서류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꺼내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낯선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거 안전관리 서비스 자동이체 35,000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따라가 보니 2달 전부터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성훈을 만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것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최성훈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문득 지난해 손주가 알려준 휴대폰 기능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누르면 통화 녹음돼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추가 서류 받으러요. 잠깐만요. 통장 보니까 주거 안전관리 서비스라고 돈이 빠져나가던데 그게 뭐예요? 최성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 집 안전 점검하고 관리해드리는 비용이에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자동으로 처리됐을 거예요. 전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보호자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정식 절차예요. 또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복지센터 메모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센터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최성훈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 끝에 저는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오늘 시간 돼요? 같이 복지센터 좀 가줄 수 있어요? 미경 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며칠 전 앉았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이서연이 속삭이던 그 자리. 저는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서연 씨 계신가요? 직원이 안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외근 나갔어요. 급한 일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이서연의 이름을 적고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서연 씨한테 연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경고해줬어요. 보호자 서류가 이상하다고.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요. 연락 오면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서연입니다. 메모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그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서연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화로는 어려워요? 혹시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으세요? 센터 근처 카페에서요? 네, 갈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최성훈 씨한테는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이서연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이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어르신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 목록이에요. 종이에는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서, 보호자 지정 동의서, 대리 신청 위임장, 계좌 자동이체 동의서. 그중 절반은 제가 본 적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르신이 도장 찍으신 서류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서류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서연이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보호자 지정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센터에 와서 확인받아야 하는데 어르신은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접수 기록에는 본인 확인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센터 내부에 협조자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가 개입했거나 이서연이 손가락으로 기록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승인자 란에 K팀장이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권한으로는 조회가 안 돼요? 위에서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서연이 다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리 신청 기록이에요? 최성훈 씨 이름으로 여러 건이 접수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요양 등급 신청, 보호자 지정?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친절하다고 도와준다고 믿었던 것이 바보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이상한 서류 온 거 없으세요? 등기 같은 거? 등기요? 문득 며칠 전 받았던 등기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던 것 있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아직 안 열어봤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서류일 수 있어요? 이서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법무사님 명함이에요? 오경호 변호사님인데 이런 사건 많이 다루셨어요? 어르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도움 받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저는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이서연의 얼굴에 잠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몰라서 못 도와드렸어요?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서연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서연이 준 종이들을 가방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뒤져 등기 봉투를 찾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률사무소 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 확인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받아놓고도 무서워서 며칠째 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투를 뜯자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최성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위임인 박연자는 수임인 최성훈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하며 금융계좌, 부동산, 예금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찍었던 것입니다. 그때 최성훈이 보여준 서류 뭉치 속에 이것도 있었던 걸까요? 서류 두 번째 장을 넘기다가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인 박정태. 그 이름을 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분식집을 같이 했던 동업자. 남편이 아프고 난 뒤로 연락이 끊긴 사람. 왜 그의 이름이 여기 있을까요? 저는 서류를 들고 다시 앉았습니다. 이서연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과거까지 조사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 서랍, 침실 옷장, 부엌 선반,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거실 서랍 속 서류 뭉치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분명 왼쪽에 두었던 것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보니 신발장 위 작은 그릇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신발장 모서리에 바짝 붙여두는데 지금은 중앙 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분 열쇠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무엇을 더 심어놨을까요? 저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건넨 그 열쇠가 이제는 무기가 되어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침실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최성훈과 한지수가 나타나 제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서연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경우 법무사.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경우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저 이서연 씨한테 소개받았는데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아, 이서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박연자 어르신 맞으시죠?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 다 챙겨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저는 가방에 모든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통장, 등기봉투, 이서연이 준 기록, 복지센터 접수증, 그리고 빨간 도장 케이스도 함께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복지센터에서 멀지 않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경우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경호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뭐가 심각해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이거 법적 효력이 있어요. 어르신이 도장 찍으셨으니까요. 이 계약서가 있으면 상대가 은행이나 기관의 대리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위험합니다. 접근을 막고 효력을 다투는 준비를 해야 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경호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빠르면 몇 달, 길면 반년 이상. 그 사이 상대가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녹음이라도 해두면 소송에서 유리해요. 녹음이요? 어르신이 일부러 만나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상대가 방심하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손주가 알려준 녹음 기능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어르신은 최성훈 씨한테 도장 찍어주겠다고 연락하세요. 추가 서류든 뭐든. 그리고 만나는 자리에서 녹음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카페나 식당 같은데. 그럼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제가 거는 덫.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서류 말씀하신 거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도장 가져갈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센터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이번만 마무리하시면 혜택 바로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정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태 씨, 저 박연자예요. 연자 씨? 세상에 정말 오래됐네요. 무슨 일이에요? 정태 씨 이름이 제 서류에 들어가 있어요. 증인으로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서류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요. 정태 씨가 증인으로 서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저는 동네 공원에서 박정태를 만났습니다. 70살이 된 그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박정태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제 이름이 맞긴 한데 이 도장은 제 거 아니에요. 누가 정태 씨 이름을 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연자 씨랑 제가 같이 일했던 것까지. 박정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자 씨 미안해요. 제 이름이 이런 데 쓰일 줄 몰랐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법무사한테 가서 증언해 주세요. 이 서류가 가짜라고요. 박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경찰서도 같이 가겠어요. 내가 연자 씨 편에 서겠어요. 저는 박정태와 함께 오경호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정태는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했고 필요한 증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도 드릴게요. 도장도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요. 오경호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계약서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어요. 증인 서명이 위조됐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최성훈과의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로 가기 전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주가 알려준 대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전 10시 복지센터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최성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앉으세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가방 안쪽 칸에 고정시켰습니다. 스피커가 위를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켜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일부러 평소보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도장 가져오셨죠? 네,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성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그거 제가 언제 서명했어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요. 서류 뭉치에 같이 있었어요. 전 그 내용을 모르고 도장 찍었는데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최성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서명하셨으니까 유효해요. 걱정 마세요. 다 어르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계좌도 관리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죠. 어르신이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한지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다 합법이에요. 센터 지침이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질문했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물어봐야 방심한다고 오경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도장 찍으면 이게 마지막이죠?
이후엔 더 이상 서류 없는 거 맞죠? 최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것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혜택도 바로 들어가고요. 저는 가방에서 빨간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최성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지수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 통장에서 주거 안전관리 서비스 비용이 빠져나가던데 그것도 어르신들한테 다 받으시는 거예요? 최성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센터 운영비예요. 어르신들 돌보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전 동의한 적 없는데요. 보호자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르신이 서명하셨고요. 한지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금액도 작잖아요. 오늘 서류만 마무리하시면 다 끝나요. 저는 도장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도장이 케이스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성훈이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법무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최성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무사요? 네. 오경우 법무사님이요. 제가 서명한 서류들이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성훈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저희는 다 합법적으로. 박정태 씨도 만났어요. 증인 서명이 가짜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최성훈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동의하셨잖아요. 도장도 직접 찍으셨고요. 그건 법적으로 유효해요. 그 동의가 조작된 기록이라면요? 복지센터 내부 기록도 받았어요. 어르신이 조작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최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를? 방금 그 말이요. 녹음됐어요. 최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한지수가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성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어요. 최성훈이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지수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가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녹음 성공했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사무실로 오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오경호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박정태의 증언서, 이서연이 준 대리 기록, 통장 자동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오경호가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계약 무효는 물론이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일단 계약 무효 신청부터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할게요. 그러면 최성훈이 어르신한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긴급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자동이체가 즉시 중단됐고 최성훈의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최성훈과 한지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복지센터 내부에서 서류를 조작했던 K팀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서연이 보여줬던 기록의 승인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외부 법률사무소도 공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법원에서 최종 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호자 지정도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여분 열쇠를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압수 증거품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 집은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서연 씨 덕분에 다 해결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어르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요? 그냥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어르신한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주말 이서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분식집을 할 때 자주 만들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냄새 진짜 좋다. 제가 뭐 사올 걸 그랬어요? 괜찮아요. 앉아요.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서연이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밥을 먹으며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셨잖아요? 저는 이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직장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서연 씨, 그때 왜 저를 도와준 거예요? 이서연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몰라서 못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아. 이서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이름을? 이제 그냥 서연이라고 부를게요. 어르신 소리 하지 말고. 이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도 연자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 이서연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었고 가끔 산책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이서연이 음식을 싸들고 왔고 저는 이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복지센터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날 이서연이 속삭였던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보호자 서류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는 제가 지킬 수 있었고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